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분 황금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해서 내용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단은 이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DSR이란 제도를 우리가 다 이해할 필요가 있죠. 쉽게 얘기해서 월급을 300만 원 받는 사람이 있다. 대략 연봉 4천 정도로 4천 4,500 정도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일정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급여에 대해서 뭐 100만 원이면 1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이면 300만 원에 100만 원이다. 대략 30% 가까이 되죠. 이러면 DSR 30% 저촉이 되는 겁니다. 어, 보통의 DSR 제도가 있지만 이번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는 금리가 인상될 거를 반영을 해서 금리 반영을 해가지고 대출 이자에 대한 계산을 원금과 이자에 대한 계산을 먼저 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출 한도가 낮아지는 거죠. 예, 한 달에 내가 갚을 수 있는 상환액이 줄어든다고 판단을 하는 거니까요. 일단 내용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놈은 한국인을 이길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간단하게 나온 기사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가져와서 말씀드려요. 연소득 1억 원 기준 수도권 주담대 오늘부터 5,600만 원이 축소된다. 2단계 스텝 DSR 시행 9월 1일자 기사입니다. 이제 시행이 된다는 소리죠. 밑에 사진은 어떤 은행의 주담대 금액을 써준 거고요. 저게 가산된다는 더해진다는 겁니다. 자, 연소득 1억 원인 차주가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오늘부터 5,600만 원 최대입니다. 최대 축소된다. 1일 정부는 가계대출 급증세 제동을 걸기 위해 이날부터 2단계 스테트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의 규제 시행에 들어갔다. 은행권의 주도권 주담대 가상 금리를 0.38포인트에서 1.2포인트를 올려 대출 한도를 줄였다. 은행권의 경우 주담대뿐만 아니라 신용대출 상품에도 스트레스 규제가 추가 적용되고 이 금융권 주담대에도 은행권 주담대 신용대출 수준의 가상금리가 똑같이 붙는다. 쉽게 더 붙는다는 겁니다. 갚아야 될 금액이. 그러니까 예상해서 붙는다는 거예요.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1억 원의 차주가 주담대만 보유했을 때 은행권 만기 30년 만기 변동금리 대출이자 연 4.5% 여기 적혀 있죠. 4.42 거의 최저로 보는 겁니다.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전날까지는 8월까지는 대출 한도가 6억 3천이었는데 2단계 도입 이날부터는 5억 7,400만 원을 줄여들게 된다. 비수도권은 같은 조건으로 6억 4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조금 차등이 있다는 내용이죠. 이번 2단계 스트레스 규제에 따른 대출 한도 감소율은 주기형 5년 고정금리를 주담대로 받을 경우 수도권 4%, 비수도권 3%로 수정됐다. 대출 한도가 떨어진다는 소리죠. 혼합형은 각 한도가 각각 8에서 5% 축소되고 변동금리는 13에서 8%를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로 인해 실제로 대출 한도가 제약되는 차주 비중은 약 7에서 8% 대략 10% 정도 된다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90% 이상의 차주는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 기간의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상 금리를 부과해 한정하는 제도이다. 복잡합니다. 밑에 내용은 뭐 0. 몇 포인트, 0. 몇 포인트 많은데 쉽게 이게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돈을 빌렸을 때 변동금리로 계산했을 때 앞으로 오를 거니까 그 감안해서 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되게 내용 길죠. 제가 이번에 쭉 내용 다 읽어드렸는데 쉽게 이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전 정권에서도 규제 일변도로 거의 뭐 열린 몇 개씩 막 그냥 국토부에서 찍어내다시피 부동산 규제가 나왔었는데 과연 이번 정권에서 나온 규제
전세대출 규제도 나왔는데 그 내용은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사골처럼 우려낼 예정이고요. 일단은 먼저 중요한 친구부터 당장 이 친구가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이 친구부터 가져왔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원래 일반적인 상식으론 이렇게 못 사게 한 제동씩 걸어주면은 이게 사람들이 안 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못 산다라는 심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사지 말라고 만들어 놓는 제도예요. 이런 게 지금 거의 대략 10% 가까이 줄어들고 100명 중에 90명은 살 수 있으니까 10명 정도를 못 사게끔 떨군다는 소리인데, 그러면은 이제 정부 입장에선 10% 정도 수요를 강제로 줄였으니까 공급은 그대로고, 그럼 당연히 금액이 10% 가까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계산으로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차차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지금 부동산을 받을 다음 세대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전 정권의 코로나 시대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는 2030이 영끌에서 받았습니다. 예. 저희 다음 세대가 받았는데, 그로부터 지금 대략 3에서 5년 가까이 3년 정도 지났나요? 그 정권 말부터 시작해서 누가 또 이 부동산을 봐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희 밑에 세대, 그러니까 빵빵현대 이후 세대들이 영끌에서 이 부동산 가격을 받아줄지 아닐지는 그조차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서울은 낙관적입니다. 거기는 망하지 않을 겁니다. 서울에 뭐 핵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서울은 힘들다고 생각해. 서울이 물바다로 잠겨도 강남이랑 그쪽은 굳건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방에서 지금도 계속 일자리가 없어서 상경하고 있죠. 여러 지방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리면 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오르게 되는 거고요. 너도나도 안 좋은 월세에서 빌라에서 월에 뭐 300에 뭐 50 뭐 이 정도면 굉장히 서울에서 구하기 힘들죠. 이런 데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다들 좋은 아파트에서 괜찮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역 가깝고 병원 가깝고 뭐 마트 가깝고 뭐 필수 인프라 시설 같은 게 가까운 데서 살고 싶다는 건 모든 인간의 그냥 근본적인 욕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거를 제도로 꺾는다? 사실 이게 어불성설이고 좀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 층 한 층 사기 불편하게 만들면은 사람들이 안 사게 되는 건 원래 시장 논리로 간단하게 맞는 건데, 사기 어렵게 만들면은 이제 금액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 몇 명 없고요. 왜냐면은 희소의 시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이 가졌을 때는 뭐 남은 5명도 나도 언젠가 사겠지 이 생각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10명 중에 한두 명만 갖고 있어요. 이러면 또 레어해진단 말이에요. 요새는 우리나라는 뭐 간단하게 경기도면은 나 평택에 어느 지구에 살고 있어로 가지만 나 서울 살아, 명함 같은 거예요. 거의 트로피식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이걸 풍자한 드라마나 뭐 영화도 많이 나오잖아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든가 뭐 펜트하우스에서 봐도 그 헤라펠리스였나요? 거기 산다는 것만으로 애들끼리 막 득이양양해가지고 난 부자니까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요새 간간히 뉴스에도 뜨지만 뭐 아이들이 특정 호 라인은 뭐 평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쟤네 집 몇 평이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 다 부모들이 잘못하는 거긴 한데 뭐 그렇다고 얘기해서 뭐 자본주의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들도 보고 있는 와중인데, 과연 이게 어떤 대책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8, 9월까지는 부동산 상승세는 유지할 것 같고요. 이제 10월부터 내용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여기 나온 내용대로 이제 다음 날부터, 그러니까 1일 이전 9월 1일 이전 8월까지 신청했던 사람들이 입주하고 계약서에 체결되고 금액이 돈 들어가고 잔금 치르는 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한 2달 정도 봤을 때 한 9월, 10월까지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DSR 시행 방식이 문제가, 이제 1단계가 시작됐죠. 지금 2단계가 시작됐죠. 신용대출까지 들어갑니다. 이제 3단계가 잠정인데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이건 아마 부동산에 잡히면은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이제 기타 대출 뭐 이런 거 뭐 차량 대출이나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대출, 사업자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갈 겁니다. 이러면 더더욱 희소해지지 않을까 솔직한 저의 생각으로. 근데 서울 쪽은 금액이 오를 것 같고 기타 이제 다른 곳 이제 진짜 옥석 가리기가 나올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파트, 정말 좋은 동네 이런 데 빼고는 빠질 것 같아요. 사기가 힘들면은 접근하기 힘드니까 빠질 것 같은데 사실 전부 현금으로 사야 된다는 게 문제가 사실 큰 거였거든요. 아마 정부에서 이걸 시행해 보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안 될지 판단할 것 같다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거 너무 당연한 이야기라서 제가 이렇게 구태여 말할 것도 없는데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과연 한국인은 이길 수 있을까 이 제도가 못 사게 한다고 못 안 사는 인간들인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떤 편법을 어떻게라도 비비고 들어가 가지고 사는 게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그 편법을 해라 대신에 빚 갚는 거에 대한 금리를 올려가지고 편법을 못 쓰게 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가 보이는 내용이에요. 사실 영끌이라고 하면 보통 이 안에 들어갑니다. 네, 슈퍼 영끌은 이 정도죠. 같은 모든 대출, 보험 대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출, 뭘 담보로 잡든 간에 대출은 다 들어가는 대출이 내년부터 시행된다는 거고 과연 이게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일단은 모든 정부는 기본적으로 행정부는 뭐 좌파가 됐든 우파가 됐든 뭐 떠나서 집값이 폭락하기도 바라지 않고요. 폭등하기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건 모든 정부가 매한가지입니다. 부동산이 널뛰는 걸 원하지 않아요. 뭐 소소하게 오르고 소소하게 내리는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1% 내려갔다, 1% 올라갔다, 뭐 이건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좀 많으면 좀 내려가고 요 정도 차이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처럼 부동산 사세요라고 하는 정권이 과연 찾아올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저는 생각해서 과연 이 정부에서 낸 규제 대책인데 전세 대출 규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수 더 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 오늘 한 줄 평은 과연 너는 한국인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네? 지금 한국은 지독한 비교 사회입니다. 지독한 올려치기 사회고요. 내려치는 문화가 많지 않아요. 지독하게 올려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상향평준화된 이 한국을 과연 규제 넣어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입니다. 코로나 때도 집을 못 보러 가게 하니까 줄 서서 집 보는 사람들이 있고 집을 못 산다고 하니까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사는 하는 게 한국 사람들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스트레스 DSR 금리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이 친구가 과연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변화구를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유추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황금미 그였습니다.